자, 기말고사가 다시 다가오고요. 저희 또 겹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29강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이라는 것을 지탱합니다. 유지합니다. 네, every라는 친구 뒤에는 단수명사를 쓰게 되고요. 동사도 그에 따라서 단수 동사를 쓰셔야 되죠. 불평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 불평등이라는 것은 당연히 누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냐? 특정한 그룹에게는 이득이 되고 다른 그룹들에게는 해가 된다라고 해서 여기에 some 그룹이라고 썼기 때문에 이때 others의 뜻은 other groups라는 것을 대신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불평등, 모든 사회는 기본적으로 불평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완에서 어떤 거냐면 메인랜드 차이나, 그러니까 뭐 중국 본토죠. 여기로부터 왔던 이 사람들은요, 얘네들 어떻게 이 1949년에 공산주의로부터 도망쳤던, 중국 본토의 공산주의로부터 도망쳤던 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배를 하고 있는데 순수 타이완이지, 순수한 타이완 사람으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입과 기회, 인컴이라는 게 돈이죠. 돈과 기회인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돈과 수입에 따른 갭 차이, 그리고 그것도 끝나지 않았죠. 그리고 백인과 또 유색인종 사이에서의 갭, 이런 차이점들은 지속되어지고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지속되어지고 있죠. 그냥 그거에 대한 사례를 적어주고 있는 부분이다. 이거를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회는 지금처럼 불평등이라는 것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주는 게 타이완의 원주민들. 얘네들은 공산주의로부터 도망친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요. 얘 이번에 해당이 되는 게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 미국은 이제 뭐 수입과 기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persi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리고 as a stereotype, 그러니까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해주는, 이러한 차이점을 반영해주는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걔네들 같은 경우는 정당화를 시키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기본적인 불평등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 안에 깔려있는 고정관념이 있게 되는데요. 이런 불평등이나 이런 차이점을 반영해줄 수 있는 불평등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서 그 불평등이라는 것도 정당화가 되어지고 얘네들 합리적이라고 여겨지는 거죠. 이 불평등이라는 것을. 자, 고정관념이라는 것이 고정관념을 통해서 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불평등, 이거를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합니다. 자, 그 예를 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자와 여자들과 유색인종들 같은 경우는 종종 뭐라고 보여지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방식으로 보여지게 되는데 걔네들의 대우를 아이들 같다, 그리고 좀 지능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다소 약하다, 그러므로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다? 얘네들한테는 뭔가 안내가 필요하고 지침이 필요하다. 이런 것에 대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줍니다. 여자, 유색인종, 이런 거에 깔려있는 고정관념이자 불평등은 얘네들 아이 같고, 그 다음에 지능이 조금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과 어쨌든 대우가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사람들, 불평등을 믿는 사람들은요, 되게 자연스럽고 옳다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보게 됩니다.
동사 1번. 얘는 자연스럽고 옳았고, 그래서 걔네들은 보게 됐는데, 이거는 관점이네요. 이건 명사네요. 이건 어떤 관점이냐면 훨씬 더 종종 발견되어지는데 지배적인 그룹에서 발견되어지는 관점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등을 믿는 사람들, 요거의 반대로 불평등을 믿는 사람들 등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봤더니 얘네들 종종 어떻게 지배계층의 사람들이었다. 얘네들 자연스럽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은 자연스러운 사람 그리고 벌써 옳은 사람, 맞는 사람 이런 입장이 이 사람들은 보통 지배계층 해당되겠다라고 쓰였죠. 예를 들면 백인일 수 있고요. 남자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은 특히나 뭐 하기 쉬우냐면 편향되어지기 쉬운데 걔네들의 반대, 다른 사람들의 반대하여 편향되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지배관점의 관점들은 편향되어지기 쉽죠. 이럴 때 있습니다. 얘네들은 보통 이제 지배계층에 대한 관점인데 이렇다는 관점은 편향되어지기 쉽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믿게 되기 쉽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기 안에서 얘도 보게 되면 사람들은 특히나 편향되어지기 쉽죠. 그죠? 다른 사람 반대할 수 있고 요거는 이 문제를 잘못 썼네요. 자, 얘네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기 대신 생략되어져 있죠. 얘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자연스럽고 옳다. 불평등은 너무나 자연스럽다. 다시 바꿔볼게요. 이런 잘못된 방식이 설명한다. 선생님도 틀릴 수 있다.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불평등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리고 옳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옳다라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옳다라는 관점에 대한 이건 동격의 뜻이에요. 이러한 관점은 어떤 관점이냐면 이런 관점입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불평등은 자연스럽고 옳습니다 라는 그 관점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겠죠. 그 관점이라는 것은 종종 이제 지배계층에서 보여지고 있고 이 사람들 지배계층이고요. 이 사람들 자체가 편향되기 쉽다. 다른 사람에 반대하여 편향되기 쉽습니다. 되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게다가 게다가 덧붙여서 high state 높은 지위의 집단들도 편향되어지기 쉬운데 더 능숙하다, 더 유능하다라고 여겨지기 쉽대요. 누구보다도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 그러한 것보다도 비교급을 쓰게 되면 이렇게 주어 동사를 바꿔서 쓰게 되는데 이 친구는 대동사입니다. 어떤 친구를 대신 받냐면 편향되기 쉽습니다 라고 하는 앞에 이 친구를 대신 받는 비동사를 썼기 때문에 비동사를 쓰는 주어 동사가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능숙하다라는 입장, 자신을 더 뛰어나다라는 입장으로 편향되어지기 쉽고요. 이거는 분사구문 제공을 합니다. 어떤 것을 제공하느냐? 분명한 정당화를 제공하게 되거든요. 지위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정당화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네가 더 유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불평등의 또 다른 예시를 들어주는 게 게다가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유능하다고 더 유능함이라고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지위의 차이를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거는 지위를 정당화하는 거다. 쓰고 있죠. 자, 그럼으로 따라서 마지막에 요약을 합니다. 그럼으로 따라서 이러한 예가 증명하다시피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만들어내게 되냐면 불평등은 기본적으로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게 되죠. 다른 집단, 사회에서 다른 집단에게 다른 기회를 만들어내게 되고 그리고 지금처럼 누구로부터 persevere, 그러니까 인식이죠. 인식하는 사람들, 이게 동사 주어 1번, 동사 1번 그리고 나서 주어 1번 인식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러한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똑같은 불평등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유지시키고 그리고 지속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때 얘는 고정관념이죠. 이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이렇게 쓰여지게 되는데 그래서 불평등이라는 걸 통해서 마지막 문장은 이제 앞에 있는 예시를 가지고 요약을 해주는 건데요. 요약을 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불평등은 당연히 그룹마다 다른 기회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차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고정한 예를 들면 그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직 뭐 백인이라던가 이렇게 지배계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함을 받아들이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백인들 말하자면 지배계층 그리고 앞에 말했던 높은 지위의 사람들 얘네들 같은 경우는 고정관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사람들은 이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형성하게 돼요. 인식하는 사람들은 고정관념 형성을 하게 되죠. 그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불평등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계속 영속시킬 수 있게끔 하는 거다. 정확하게 따지면 이러한 집단이 앞에 나왔던 이 주요 지배 집단을 가리키고 그리고 편향되어진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런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인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그렇네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고정관념, 얘네들이 가졌던 고정관념과 똑같은 고정관념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계속 유지해 나갑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회는 불평등이 유지되어지는 예시들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것은 고정관념으로 정당화가 되어지는 거에 대한 예시들 그렇게 해서 내용이 정리될 수 있다. 입니다. 이 모의고사 내지는 뭐 수능 관련 질문 이런 거를 좀 이쁘고 잘 찍어보고자 노력을 하고는 있긴 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드라마틱하게 뭐 영상미를 주면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은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어느 것도 우리의 허무입니다. 허무. 디스테이스트, 디스, 뭐 헤이트겠죠 지금. 허무. 우리의 증오를 담아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얘는 더 플러스 형용사거든요. 그래서 얘는 복수 명사를 나타내고요. 여기 뒤에 생략된 게 things 같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빈번한 대중들의 히스테리. 뭐에 대해서 작은 변화인데 그러니까 제품이라는 것을 보고 제품의 외관, 제품의 느낌에 대해 작은 변화에 대해서 히스테리, 얘네들이 소비자들이 빈번하게 히스테리를 부리는 것 같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증오 같은 것을 포착해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포착할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최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증오를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최고는 이것입니다. 포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얘기니까 이것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익숙하지 않음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혐오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죠. 대중들이 빈번한 히스테리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한 혐오는 빈번한 히스테리다. 그러니까 약간 뭐 제품에 대해서 외관과 느낌이 조금만 변해도 히스테리를 부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음식을 기반으로 한 음료 회사의 위험한 로고 변화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앞문장은 그래서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어느 것도 이러한 증오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거죠. nothing. 그 어느 것도 이러한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자, 2009년에 레전더리 우리한테는 되게 전설적인 광고 에이전시를 고용합니다. 고용이 되어졌어요. 뭐 하도록? 회사의 로고와 라벨을 재디자인하도록 고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로고 체인지, 과일 주스, 과일 기반 음료 회사의 로고를 변화시키는 예시입니다. 그거에 대한 예를 들어준 거죠. 이 얘네가 고용을 한 거예요. 광고업주를. 그리고 나서 그 목적이라는 거는 주는 겁니다. 브랜드한테 무엇을 주는 거냐면 더 현대적인 외관을 주는 거죠. 기본은 사형식 동사이다 보니까 뒤에 목적어를 2개를 쓴 거예요. 브랜드한테 야 이건 최신이 아닌데 그냥 최신식의 외모를 주자, 외관을 주자 이렇게 된 거죠. 얘는 주어 동사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마 주어가 길어서 바꿔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보어라는 친구가 형용사로 쓰여지는 경우에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우 우리 주어 동사 자리를 바꿔놓게 돼요. 그러니까 문장이 원래 순서로 쓰여지지 않았다라는 도치의 개념 이때 적용이 됩니다. 보어를 문장의 앞에 보내는 경우 도치를 쓴다라고 보시면 되죠. 결국 아이코닉한 이미지 스트로우 펑츄얼드 오렌지입니다. 스트로우 펑츄얼드 오렌지라고 해서 스트로우가 꽂혀있는 오렌지에 관련된 아이콘, 상징적인 이미지가 사라졌습니다라고 주어 동사 주격보어로 쓰여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색깔의 틀이요 또 바뀌었어요. 그것만 바꾼 것도 아니고 이 로고도 바뀌었고 이미지도 바뀌었고 색상도 조금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이 브랜드 하면 딱 생각나는데 저는 이거 뭐 약간 그거 생각나는데 썸이 아니라 뭐죠? 그림 카프리? 이런 거 생각났거든요. 오렌지 주스 빨대 꽂혀 있어가지고 뭐좀 파란색이 주황색 이렇게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 틀도 바뀌었어요. 제품 그 자체는 완전히 다르지도 않았어요. 제품 변함이 없었어. 얘는 강조의 제기대명사. 그거는 또 의미가 없죠. 그 변화의 모습을 쓴 겁니다. 어쨌든 간 그 회사를 고용했죠. 광고 회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원래의 이미지가 없어졌고요. 지금처럼 색상도 변화를 줬는데 근데 문제는 제품은 같은 겁니다. 자, 여전히 똑같은 오렌지 주스, 똑같은 제품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도 같죠. 자, 그리고 그 박스는요, 조금 달라졌습니다. 요거는 이름도 같았는데, 뭐만 달라졌느냐? 이미지, 다시 말해 외관의 변화만 좀 생긴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박스 포장지만 바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어 있는 이 박스의 모형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within 2 weeks 그러니까 새 브랜드가 발생이 된 2주 내에 회사는요 20% 자신들의 수익의 20%를 손상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다 바꿨는데 어때요? 수익의 여태 동안 벌었던 수익의 20%나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20%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30일, 그러니까 시작하고 런칭이라는 건 이제 상품을 공개하고 난 30일이 채 되지 않아서 그것은 새로운 디자인을 선반에서 끌어내리게 되고 원래 원본의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번엔 뭐죠? 2주 전이죠. 2주 정도 지났더니 수익이 떨어졌고 그래서 30일도 안 되어서 어때요? 이 제품을 수거합니다. 제품을 수거했습니다. 수거 원래로 돌아간 거죠. 이런 상황이에요.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이렇게 30년이 되어졌으면서 30년이 되어진 우리가 지금 광고회사를 고용했잖아요. 그 앞에 있었던 그 광고회사가
이렇게 쓴 거예요. 30년이 되어져요. 얘는 중간에 짝대기가 되어 들어오게 되면은 얘네는 각각 형용사의 기능을 해서 decade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이제 30년이 된 그 광고회사 문을 닫습니다. 와우, 대박이 났죠? 이것은 not the only case, 유일한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얘네들 얘가 문 닫았어요. 얘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예시 2번 이제 페이스북이에요. 얘 2번은 페이스북. 이렇게 오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매번 페이스북이 뭐 하냐면 걔네들의 레이아웃, 걔네들의 뭐 틀 같은 거를 바꿀 때마다 every time은 접속사입니다. 걔네들이 페이스북이 걔네들 뭐 그죠? 어떻게 생겨있는 안에 그 올렸을 때 우리가 그걸 바꿀 때마다 여기에는 무엇이 발생되냐면 사용자들로부터의 불평, outcry라는 건 complain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불평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 사용자들은 어때? 당연히 걔네들 그것이 사용되어지곤 했던, 페이스북이 사용하곤 했던, 있었던 모습 그대로, 있었던 레이아웃 그대로, 그 방식대로 돌아가길 요구하는 사용자들의 불평이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페이스북도 그거의 예시입니다. used to를 쓰고 동사 원형을 쓰게 되면 과거의 습관이죠. 과거에 뭐 하곤 했다 이런 뜻이니까. 있곤 했던 방식으로 되돌아가길 요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또 페이스북일 수도 있고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정보라는 것이 때때로 되게 에피데미클리 그렇죠? 이 전염병이죠. 전염병처럼 때때로 정보가 확산되어집니다. 이 전염병이라고 했기 때문에 유행병 때문에 뒤에 있는 like 바이러스에 비유하죠. 그러니까 감염에 의해서 확산이 되어지는 바이러스처럼 전염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정보가 입에서 입으로 확산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거죠. 정보의 확산을 말하자면 팬데믹, 에피데믹, 그죠? 유행병 병에 비유를 한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 바이러스 시기다. 쓰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처럼 정보도 어떻게 이렇게 바이러스로 얘네가 확산이 되어지는 것처럼 입에서 입으로 확산이 되는 거죠. 말에서 말로 확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확산이 된다는 말을 여기서 또 바이럴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정보, 확산되어지는 입으로 전달되어지는 정보는요. 정보의 기제는 단순하고요. 그리고 그거 이렇게 비교되어질 수 있는데 전통적인 이야기라던가 우리한테는 이제 레전드, 전설 같은 것과 비교되어질 수 있습니다. 걔네들 같은 경우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걔네 구전으로 퍼져나가고요. 걔네들 무수하게 많은 시간 동안 다시 이야기가 되어지고 앞에 있는 전통적인 이야기는 지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건 수동태로 쓰여졌어요. 분사구문의 수동태. 무수히 많이 얘네들 전설이라는 거, 우리 전래동화 같은 거 여러 차례 수차례 쓰여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된다? 얘가 PP 형태 1번이고요. 말해지고 그리고 걔네들 전승이 되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정보가 입으로 확산되어지는 바이럴 인포메이션의 기제는 간단합니다. 발생하는 방법은 간단하고 이걸 마치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전래동화 그 다음에 전설 이런 것처럼 같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 번 말해주고 반복된다. 그러면 지금처럼 PP 형태의 분사로 전달되어지는 이라고 쓰여진 거예요. 되게 넓은 것을 기반으로 더 넓은 것을 바탕으로 전달이 되어지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만약에 오직 10명의 사람들이 다루어진다면 첫 번째 세대에서 다루어진다면 1000명의 사람에게 도달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어떻게? 네 번째 세대. 그러니까 첫 번째 세대에서 오직 10명의 사람만 그걸 언급하고 연설되어지면
나중에 4세대쯤 갔을 때는 10,000명의 사람이 되어질 겁니다라는 게 이 전달을 기반으로 한 더 넓은 기관의 배경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전달이 되어진다. 전달이 되어진다라는 거 의미, 이렇게 넓은 것의 기반으로 전달의 의미는요. 말하자면 1세대가 10명이었다면, 10명이 다루었다면 4세대쯤 갔을 때에는 10,0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대한 잠재성이라는 것이 누구의 관심을 끌게 되느냐? 마케팅 조사자들의 관심을 썩 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전달되어지는 엄청나네. 입에서 입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 이 관심은 마케팅 조사자들이 마케팅 조사자들이 갖게 됩니다. 만약에요, 바이럴 뉴스, 퍼져지는 말로 하는 뉴스들이 체계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데 마케팅의 도구로서 실행이 되어집니다. 말로 하는 게, 말로 마케팅하는 것이 실행이 되어지면 이것은요, 또한 주된 이점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게 마케팅 조사의 연구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if라는 친구, 우리가 가정법이라고 쓰고요. if절 내의 동사에 밑줄 긋게 되면 t는 과거잖아요. 그 주어절에도 마찬가지 조동사 뒤에 동사원이 이렇게 써서 가정법 과거인데 만약에 말로 하는 확산되어진 뉴스가 체계적으로 실행이 되어질 마케팅 도구로 실행되어질 수 있다면 그러면 얘네들 이점이 될 수 있어. 얘네들 이점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죠. 유형편 그거에 비해서는 소재편, 주제편은 조금 내용이 그래도 할만하다. 기말은 좀 쉽지 않나 싶은 거죠. 그래서 전통적인 마케팅 캠페인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 마케팅은 뭔데요? 전형적인 마케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딜루트, 희석되다. 그러니까 희미해지다. 그죠? 이것은 앞에 있었던 전형적인 마케팅, 얘를 대신받는 소유격의 대명사. 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엔드 배열이죠. 걔네들의 효과. 원래 전형적인 마케팅 효과 같은 경우는요, 시간이 지날수록 없어지는, 휘발되어 있는 그거에 비해서 이렇게 말로 확산되어지는 바이럴 마케팅의 효과는 어떻게 자기 스스로 강화되어지는, 스스로 강해져요. 시간이 지날수록 원래 강해집니다. 무엇과 마치 증가되어지는 분배의 순서와 분포의 순서와 같이, 순서 안에 정도와 같이. 그래서 끝에 분사구문을 쓴 거고, result in 같은 경우는 뒤에 결과를 쓰게 되죠. 그래서 그 결과 지속 가능한 뭐에 생기냐면 정보에 따른 우리한테는 닷 같은 거, 그다음에 유대가 지속 가능한 어쨌든 정박할 수 있는 그런 축, 핵심, 중심, 기준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보의 이 지속 가능한 기준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전통적 마케팅 같은 경우 광고하고 말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잖아요. 얘네들은 시간이 가면 희석됩니다. 사라져요. 희미해지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말로 전하는 뉴스, 확산되어진 뉴스, 정보 같은 경우는 얘는 자기 충족적입니다. 자기 스스로 강화되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정보에 대해서 단내림 효과? 그 정보를 우리에게 딱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게 된다는 거죠. 닷 효과라는 게 지속 가능한. 우리가 계속 그걸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박혀있는 그러니까 자기 강화적인 그런 거를 계속 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확산, 입으로 하는 게 병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마케팅으로 썼을 때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또 30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죠. 여러분이 행에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